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 4호 150주년 기념 선지 피기클럽 여행기입니다. 옮긴이는 허진, 출판사는 시공사입니다. 책은 무려 13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하드커버 양장본으로 소장 가치가 충분한데요. 유명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책장에 꽂아 놓으면 왠지 마음이 뿌듯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천재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의 4호 15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기획된 찰스 디킨스 선집으로 국내 초역으로 소개되는 디킨스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소외계층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작품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묘사하고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디킨스는 철저히 대중의 시선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 서민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여왕까지 사로잡았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디킨스의 소설을 밤새 읽으며 토론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기클럽 여행기 이 책은 일련의 모험들을 나열한 평범한 여행기가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디킨스를 본격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은 단연 캐릭터의 힘인데요. 늘 점잖은 대부 역할을 자청하지만 왕성한 혈기를 자랑하는 부유한 노신사 피긱씨, 온갖 스포츠에 뛰어난 척하지만 사실 허당인 윙크씨, 매사에 감수성이 넘치지만 막상 작품을 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스노드그래스씨, 언제 어디서나 여성에게 관심을 쏟아붓는 터프먼씨로 구성된 피비클럽의 매력은 단 한순간도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피비클럽의 설립자이자 종신회장 세뮤얼 피긱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충실한 회원 트레이시 터프먼, 너세니얼 윙클, 오거스터스 스노드그래스와 함께 런던에서 출발하여 외딴 전원으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피기클럽 여행기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책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피기클럽 회원들, 어둠을 밝히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피기클럽의 초창기 경력을 눈부시게 비춘 최초의 빛은 피기클럽 회보 중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나왔으니 이 회보를 편집한 담당자는 주의 깊은 관심과 지칠 줄 모르는 근면함, 뛰어난 안목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다종다양한 문서를 열심히 살펴보았다는 증거를 독자 앞에 내놓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따름이다. 1827년 5월 12일 피기클럽 종신부회장 조지프 스미거스 기하의 사회로 다음과 같은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 회의는 피기클럽의 회장 세뮤얼 피기 기하가 제출한 논문 햄프스테드 연못 수원에 대한 고찰 및 큰가시고기 이론에 대한 소견의 낭독을 순수한 만족감과 무조건적인 찬동 속에서 경청한 바이며 이에 세뮤얼 피거 기하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 회의는 방금 언급한 논문뿐 아니라 피기클럽 회장 세뮤얼 피기 기하가 혼지, 하이게이트, 브릭스턴, 캠버웰에서 줄기차게 계속해온 연구가 과학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것인지 깊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 학자가 더 많은 분야를 고찰하고 더 많은 곳을 여행하여 더 많은 영역을 탐구한다면 분명 지식의 진보와 학문 보급에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생생하게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회의는 피깁연합클럽의 피기클럽통신회라는 새로운 소모임을 신설하자는 피기클럽 회장 세뮤얼 피기키아 및 이하 언급할 회원 3인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였다. 본 회의는 상계 제안을 제거하고 승인하였기에 이에 따라 피기클럽 통신회를 구성하는 바이다. 회장 겸 회원 세뮤얼 피기키아, 회원 트레이시 터프먼 기아, 회원 오거스터스 스노드그레스 기아, 회원 너세니얼 윙클 기아를 통신회 회원으로 추천 및 임명한다. 상기 사인은 그들이 관찰한 분위기와 간습, 여행 전체에 대한 설명을 런던에 위치한 피기클럽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본 회의는 통신회 회원들이 모든 여행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는 원칙에 적극 찬성하며 같은 조건으로 해당 회원이 원하는 만큼 오랜 기간 동안 탐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통신회 회원들은 우편료와 화물 운송료 역시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기에 본 회의가 심리한 바, 이는 제안한 자들의 댐댐이와 잘 어울리는 넉넉한 마음씨가 아닐 수 없으며 본 회의는 이 제안을 승인한다. 다음 이야기는 비서의 비망록에 따른 것인데 만일 지나가던 외부인이 회의 광경을 보았다면 위에 결의문을 낭독하는 그 비서의 얼굴을 열심히 바라보던 둥근 안경을 쓴 대머리 남자에게서 그 어떤 특이한 점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머리 속에서 피기계의 거대한 두뇌가 돌아가고 있음을, 둥근 안경 뒤에서 피기계의 빛나는 눈이 반짝이고 있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실로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거대한 햄프스테드 연못의 수원까지 쫓아간 남자, 큰 가시고기 이론으로 과학계를 뒤흔든 남자가 얼어붙을 듯한 날씨의 깊은 호수처럼 단지 가장 깊숙이 숨은 외로운 큰 가시고기처럼 꼼짝도 없이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동료 회원들이 피깃을 동시에 연호하자 이 걸출한 남자는 활기를 되찾고 지금까지 앉아있던 나무 의자에 천천히 올라서서 본인이 설립한 클럽 회원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고 이제 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이 열띤 광경을 화가가 보았다면 좋은 습작이 되었을 것이다. 달병과 피깃씨는 한 손을 상의 뒷자락에 우아하게 감추고 한 손은 공중에서 흔들며 열정적인 웅변을 거들었다. 의자에 올라선 탓에 딱 붙는 바지와 각반이 드러났는데 평범한 사람이 입었다면 눈에 띄지도 않았겠지만 피깃씨가 이분이 이러한 표현을 써도 된다면 경의와 탄성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그는 여행의 위험을 함께 나누겠다고 자원한 사람들, 영광스러운 발견을 함께하도록 운명지어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오른쪽에는 트레이시 터프먼 씨, 감수성이 너무나 예민한 터프먼 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인간의 약점 중 무엇보다도 흥미롭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 사랑에 대해서 성숙한 어른의 지혜와 경험뿐 아니라 소년의 열정과 열의까지 가지고 있었다. 한때 낭만적이었던 그의 모습은 시간과 양식 덕분에 부풀어 올랐다. 검정색 비단조끼는 점점 커졌고 조끼 아래 금시갯줄은 터프먼 씨의 시야에서 1인치씩 사라졌으며 널찍한 턱은 흰 크라바트의 경계를 서서히 침범했지만 그의 영혼은 변화를 몰랐으니 그의 가장 큰 열정은 여전히 여성을 향한 찬양이었다. 위대한 수장 피깃씨의 왼쪽에는 시인 스노드그레스가
또 그 근처에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윙클이 앉아 있었는데 전자는 개가죽 옷깃이 달린 신비로운 파란 망토에 시적으로 감싸여 있었고 후자는 새로 마련한 초록색 사냥복과 격자무늬 네커치프, 딱 붙는 반바지에 광채를 더하고 있었다. 피긱 씨가 한 연설은 곧바로 이어진 토론과 함께 클럽 회보에 기록되었다. 연설과 토론 모두 다른 유명 클럽들에서 벌어진 논의와 무척 비슷했고 위인들의 행동에서 유사성을 찾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므로 우리는 회보의 기록을 여기에 싣기로 한다. 비서의 기록에 따르면 피긱 씨는 이렇게 말했다. 명성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시적 명성은 저희 친구 스노드그래스에게 소중하고 정복의 명성은 저희 친구 터프먼에게 똑같이 소중하며 육지와 공중, 수중 스포츠에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갈망은 저의 친구 윙클의 가슴 속에서 으뜸입니다. 제 자신도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감정, 환호, 애, 그리고 아마도 인간의 약점에 아니오라고 큰 외침,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만약 제 마음속에 자만의 불꽃이 피오른다 해도 인류의 이익을 우선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불을 효과적으로 꺼뜨릴 것이라는 말만큼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의 칭찬이 저의 위험 요소라면 인류에 대한 사랑은 저의 보험입니다. 열렬한 환호. 저는 큰 가시고기 이론을 세상에 내놓으며 자부심을 느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적들이 이 말을 이용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큰 가시고기 이론은 칭송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칭송받고 있으라고 외치는 소리와 이어진 크나큰 환호. 방금 칭송받고 있다고 소리치신 명예로운 피거클럽 회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이론은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명성이 세상 끝까지 퍼진다 해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 순간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느끼는 자부심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환호.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척 영광스럽지만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는 일을 맡기기 위해 저를 선택했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군요. 여행은 무척 어수선한 일이며 마부들의 마음은 불안정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세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서 역마차가 뒤집어지고 말들이 도망치고 배가 뒤집히고 보일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환호 그리고 아니오라고 외치는 한 목소리. 아니라고요? 환호. 아니오라고 크게 소리치신 명예로운 회원께서 앞으로 나와 제 말을 부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죠. 환호. 아니오라고 외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열정적인 환호. 혹시 제 연구에 쏟아진 어쩌면 걸맞지 않은 찬사를 질투하고 경쟁자에게 힘없이 맞섰다가 심한 비난만 쌓여서 상심한 허영심 많은 사람, 잡상인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크나큰 환호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악하고 중상모략적인 방법으로 엘드게이트의 플로튼 씨가 일어나서 항의했다. 명예로운 회원 피긱 씨가 지금 그게 저라고 넌지시 비추는 겁니까? 정숙, 의장, 그렇소, 아니요, 계속하시오, 그만두시오 등등의 외침. 피긱 씨는 이런 소란에도 굴하지 않았다. 명예로운 신사 플로튼 씨를 암시한 것이 맞습니다. 크나큰 흥분. 그러자 플로튼 씨는 크게 경멸할 일이라고 명예로운 신사 피긱 씨의 상스럽고 잘못된 비난에 항의한다고 말했다. 크나큰 환호.
그리고 명예로운 신사 피긱 씨는 사기꾼이라고 덧붙였다. 어마어마한 혼란, 의장 정숙이라는 커다란 외침. 그때 스노드그레스 씨가 일어나서 항의했다. 그는 의자 위로 올라갔다. 옳소. 스노드그레스 씨는 두 회원이 치욕스러운 다툼을 계속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옳소, 옳소. 의장은 명예로운 회원 블로튼 씨가 방금 사용한 표현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로튼 씨는 의장의 뜻을 백분 존중하지만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장은 명예로운 신사 블로튼 씨가 방금 내뱉은 말을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블로튼 씨는 주저없이 그렇지 않다고 피기 클럽에서 쓰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옳소 옳소. 그는 개인적으로 명예로운 신사 피긱 씨를 더없이 존중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피기 클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옳소 옳소. 피긱 씨는 이 명예로운 친위에 공정하고 솔직하며 충실한 설명에 만족했다. 그는 자신이 한 말도 피기 클럽 내에서의 의미로 해석하도록 했던 것뿐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환호. 기록은 여기서 끝난다. 우리는 무척 흡족하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의 다다른 논쟁 역시 여기서 끝났으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독자들이 다음 장에서 읽을 내용은 공식 기록은 없지만 서신과 믿을 만한 원고를 주의 깊게 대조하여 작성한 의심의 여지없는 진실이며 연재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더라도 사실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교회지기를 훔쳐간 고블린 이야기. 아주 오래전의 일로 우리 선조들이 그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믿었으니 사실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북은 어딘가 오래된 대수도원이 있는 마을에서 게이브리얼 그럽이라는 사람이 교회지기이자 교회 부속묘지에 무덤을 파는 잡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지기로서 죽음의 상징에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당연히 시무룩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의사는 세상에서 제일 유쾌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조문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웃기고 장난기 많은 친구였지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명랑한 노래를 불렀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거나 숨을 멈추고 독한 그로그즈를 단번에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레에도 불구하고 게이브럴 그럽은 부르퉁하고 근성이 비뚤어지고 퉁명스러운 사람이자 시무룩하고 외로운 남자였고 자기 자신과 크고 깊은 조끼 주머니에 든 낡은 고리버들 술병을 제외하면 누구와 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즐거워 보이는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악의와 불쾌함을 느끼며 얼굴을 잔뜩 찌푸렸고 누구라도 그를 만나면 당연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게이브리얼은 해가 저물기 직전에 어깨에 삽을 지고 초롱에 불을 붙여 오래된 교회 부속묘지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무덤 하나를 다 파야 했거든요. 그는 기분이 무척 저조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이브리얼은 오래된 거리를 따라 걸어가다가 낡은 여다지창 틈으로 활활 타오르는 난로불에 경쾌한 빛을 보았고 불가에 모인 사람들의 커다란 웃음소리와 명랑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의 성찬을 위해 부산하게 준비하는 소리도 들었고 부엌 창문에서 구름처럼 흘러나오는 갖가지 요리에 군침 도는 냄새도 맡았지요.
이 모든 것이 게이브럴 그립의 마음에는 소태와 독약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뛰어나온 아이들이 길을 건너서 맞은편 집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저녁 시간 동안 크리스마스 놀이를 하려고 계단에 모여있던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한 장난꾸러기들과 만나자 게이브리얼은 섬뜩하게 미소를 짓더니 홍여, 성홍열, 아구창, 백일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위안이 되는 것들을 떠올리며 삽자루를 더욱 꼭 잡았지요. 게이브리얼은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이따금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 싹싹하게 인사를 건네면 언짢은 듯 짤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대답했고 마침내 교회 부속묘지로 이어지는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게이브리얼은 이 어두운 길에 도착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보통 해가 빛나는 벌건 대낮이 아니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근사하고 어두컴컴한 음산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옛날 대수도원이 있던 시절, 머리를 박박 민 수도사들이 있던 시절부터 줄곧 관에겔이라고 불린 이 신성한 곳에서 개구쟁이 꼬마가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대한 흥겨운 노래를 고래고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여간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이브리얼이 걸어갈수록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알고 보니 오래된 거리에 모인 아이들을 만나러 서둘러 걸어가는 작은 소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또 어느 정도는 크리스마스를 준비 삼아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게이브럴은 소년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석으로 아이를 몰아 목소리를 낮추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초롱으로 머리를 대여섯 번 때렸습니다. 아이는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며 서둘러 떠났고 게이브리얼 그럽은 호쾌하게 웃으면서 교회 부속묘지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고 초롱을 내려놓은 다음 파담한 무덤으로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서리가 내려서 단단해진 땅을 깨트려 삽으로 퍼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게다가 달이 뜨긴 했지만 아직 덜 찬 달이라 무덤을 거의 비추지 못했고 무덤은 교회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때였다면 게이브리얼 그렵은 무척 시무룩하고 비참해졌겠지만 이날만큼은 노래하는 꼬마 아이의 입을 막은 것이 너무 기뻐서 일이 잘 진척되지 않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섬뜩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무덤을 내려보더니 물건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멋진 숙소지, 멋진 숙소야. 생이 끝났을 때 몇 피트 아래의 차가운 땅, 머리맡에 돌 하나, 발치에 돌 하나, 벌레들에게는 풍요롭고 즙이 많은 식사지. 머리 위에는 우거진 풀, 주변에는 축축한 진흙, 성스러운 땅 속에 멋진 숙소야. 하하, 게이브럴 그럽은 평소에 즐겨 쉬던 평평한 비석에 앉아서 웃으며 버리고들 술병을 꺼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관이라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군. 하하하. 하하하. 가까이에서 어떤 목소리가 따라 웃었습니다. 게이브리얼은 깜짝 놀라서 입으로 가져가던 술병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근처의 가장 오래된 무덤은 창백한 달빛 속에서 교회 부속묘지만큼이나 고요하고 조용했습니다. 희고 차가운 서리가 비석에서 번뜩이고 낡은 교회 석상에서 줄줄이 늘어선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눈이 땅 위에 파삭파삭하고 단단하게 내렸고
두텁게 뿌린 흙 위에도 너무나 희고 매끄러운 덮개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마치 거기 시체가 누워있고 수위만 한 겹 덮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장엄한 풍경의 깊은 정막을 깨트리는 아주 희미한 부스럭거림도 없었지요. 소리도 얼어붙은 것처럼 사방은 너무나 춥고 고요했습니다. 메아리였어. 게이브리얼 그럽이 술병을 다시 입으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아닌데, 굵은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게이브리얼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더니 공포와 경악에 질려 그 자리에 불이 박힌 듯 섰습니다. 어떤 형체의 시선이 닿자 피가 차갑게 식었기 때문이지요. 게이브리얼 근처 똑바로 세워진 비석에 앉아 있는 것은 기이하고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형체였는데 게이브리얼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이 세상 존재가 아님을 바로 느꼈습니다. 땅에 닿을 듯 길고 괴상한 다리는 구불구불 휘어져서 진기하고 괴상한 모양으로 꼬여 있었습니다. 실팍한 팔은 맨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손은 무릎에 놓여 있었지요. 그 형체는 짧고 둥그런 몸에 여기저기 조금씩 터지고 꽉 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짧은 망토가 늘어뜨려져 있고 옷깃은 신기하게도 뾰족뾰족해서 고블린에게는 러프나 네커치프를 대신했습니다. 길고 뾰족한 신발코는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머리에 쓴 책 넓은 원뿔 모자에는 깃털이 하나 꽂혀 있었죠. 모자에는 흰 서리가 덮여 있고 고블린은 바로 그 비석에 몇백 년 동안 편안하게 앉아 있었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꼼짝도 없이 앉아서 조롱하듯 혀를 내밀고 있었고 고블린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으로 게이브리얼 그럽을 보며 싱글거렸습니다. 메아리 아니었는데 고블린이 말했습니다. 게이브리얼 그럽은 그대로 굳어버려서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고블린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무덤을 파러 왔는데요. 게이브리얼 그럽이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날 밤에 무덤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누구지? 고블린이 말했습니다. 게이브리얼 그럽, 게이브리얼 그럽. 교회의 부속묘지를 가득 채우는 거친 목소리들이 합창하듯 외쳤습니다. 게이브리얼이 겁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 병에는 뭐가 들었지? 고블린이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진입니다. 교회지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덜덜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밀수꾼에게서 샀는데 어쩌면 이 신문자가 고블린 세무국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도대체 이런 날 밤에 교회 부속묘지에서 혼자 네덜란드 진을 마시는 사람이 누구야? 고블린이 말했습니다. 게이브리얼 그럽, 게이브리얼 그럽. 거친 목소리들이 다시 외쳤지요. 고블린이 겁에 질린 교회지기를 심술궂게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하고 합법적인 보상은 누굴까? 이 질문에 보이지 않는 합창단은 낡은 교회 오르간의 점점 커지는 소리에 맞춰 노래하는 수많은 성가대원들처럼 대답했습니다. 가벼운 바람에 실려 교회직의 귓가로 다가왔다가 스쳐가는 부드러운 숨결처럼 사그라지는 음조였지만 그 대답의 무게는 같았지요. 게이브리얼 그럽, 게이브리얼 그럽. 고블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게이브리얼,
뭐라고 할 테냐? 교회지기가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게이브리얼? 고블린이 허공으로 발을 차면서 마치 본드거리에서 제일 유행하는 웰링턴 부츠를 보듯이 말려 올라간 신발끝을 만족스럽게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참 신기하군요. 교회지기가 공포에 질려서 반쯤 무감각해진 채 대답했지요. 아주 신기하고 아주 아름답지만 저는 가서 일을 마칠까 합니다. 괜찮으시다면요. 일이라니, 고블린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 무덤 말입니다. 무덤 파는 일이요. 교회지기가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아, 무덤 말이지. 고블린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흥겨운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할 때 무덤을 파는 게 누구지? 다시 한번 신비한 목소리들이 대답했지요. 게이브리얼 그럽, 게이브리얼 그럽. 안 됐지만 내 친구들이 널 원하는 것 같군. 게이브리얼. 고블린이 혀를 더욱 쭉 빼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혀였지요. 안 됐지만 내 친구들이 널 원하는 것 같아, 게이브리얼. 고블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되겠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요. 겁에 질린 교회지기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모르잖아요. 저분들은 저를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아, 물론 봤지. 고블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부르퉁한 얼굴을 음산하게 찌푸린 사람을 오늘 밤 거리를 걸으면서 아이들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은 사람을 알지. 마음속에 사악한 시샘 때문에 아이를 때린 남자를 알아. 그 애는 신이 났는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어서 말이야. 우린 그 남자를 알아. 안다고. 이제 고블린이 큰 소리로 소름 끼치게 웃었고 그 소리는 20배로 큰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고블린이 허공으로 다리를 차올리더니 비석의 좁은 모서리에 머리를 아니 원뿔모자 꼭대기를 대고 거꾸로 섰고 놀라울 만큼 유연하게 공중제비를 넘어 교회지기 바로 앞에 착지해서 갑판에 앉은 선원처럼 거기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야겠습니다. 교회지기가 움직이려 애쓰며 말했지요. 간다고? 고블린이 말했습니다. 게이브리얼 그룹이 우리를 두고 간다니. 하하하. 교회지기는 고블린이 웃을 때 교회 건물 전체에 불이 켜진 것처럼 창문 안에서 환한 불빛이 잠깐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이 곧 사라지고 오르간이 경쾌하게 울리더니 처음 봤던 고블린과 무척 비슷한 고블린 한떼가 교회 부속 묘지로 쏟아져 나와 비석을 넘으며 뛰어다녔지요. 고블린들은 잠시 멈춰서 숨을 돌리지도 않고 제일 높은 비석들을 정말 놀랄 만큼 능숙하게 차례차례 뛰어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봤던 고블린이 제일 잘 뛰었고 다른 고블린들은 그 근처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지기는 공포에 질린 와중에서도 다른 고블린들은 보통 크기의 비석을 넘는 것에 만족하는 반면 처음 본 고블린은 가족묘와 철제 난간 전체를 길거리에 말뚝이나 대는 것처럼 손쉽게 뛰어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비석 뛰어넘기 놀이가 최고조로 달하자 오르간 연주가 점점 더 빨라졌고 고블린들은 몸을 동그랗게 말아 땅 위로 공중제비를 넘고 축구공처럼 비석 위로 통통 튀면서 점점 더 빨리 뛰어넘었습니다. 고블린들이 눈앞에서 날아다니자 교회지기는 그 재빠른 움직임을 보느라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바로 그때 고블린의 왕이 갑자기 게이브리얼에게 돌진하더니 손으로 그의 옷깃을 잡고 함께 땅속으로 꺼졌습니다. 게이브리얼 그룹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잠시 멈추었던 숨을 되찾고 보니 커다란 동굴 같은 곳이었고 못생기고 기분 나쁜 고블린 떼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약간 높은 자리에 교회 부속묘지에서 만난 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는 게이브리얼 그룹은 그의 바로 옆에 서 있었죠. 오늘 밤은 춥군. 고블린의 왕이 말했습니다. 아주 추워. 따뜻한 걸 가져와. 이렇게 명령하자 아첨꾼으로 보이는 얼굴에 끊임없이 미소를 띠고 굽실거리는 고블린 6마리가 허둥지둥 사라졌다가 곧장 액체불이 든 잔을 들고 나타나 왕에게 바쳤습니다. 고블린이 말했습니다. 불꽃을 삼키자 뺨과 목이 투명하게 비쳤지요. 정말 따뜻해지는군. 그럽시에게도 같은 것을 한 잔 가져다 드려. 불쌍한 귀지기가 자기는 밤에 따뜻한 것을 마시지 않는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고블린이 귀지기를 붙잡고 다른 고블린이 타오르는 액체를 그의 목구멍에 부었습니다. 게이브리얼은 모여든 고블린들이 새된 소리로 깔깔 웃는 가운데 타오르는 음료를 삼킨 다음 기침을 하고 숨을 컥컥거리면서 두 눈 가득 차오른 눈물을 닦았지요. 자, 그럼 고블린의 왕이 원뿔 모자의 가느다란 끝부분으로 괴지기의 눈을 쿡쿡 찌르며 말했고 괴지기는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 우울하고 비참한 사람에게 우리의 멋진 저장소에 있는 그림을 몇 점 보여줘. 고블린이 이렇게 말하자 동굴 끝을 자욱하게 가리고 있던 두터운 구름이 서서히 흩어지더니 저 멀리 작고 가구도 별로 없지만 깔끔하고 깨끗한 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그마한 아이들이 환한 불가에 모여서 엄마의 옷에 매달리고 엄마가 앉은 의자 주변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창가의 커튼을 젖혔습니다. 식탁 위에 소박한 식사가 차려져 있고 난로 가까이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지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아이들이 엄마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지치고 푹 젖은 아버지는 옷에 내려앉은 눈을 털어냈고 아이들은 아버지 주변으로 모여들어 그의 망토와 모자, 지팡이, 장갑을 열심히 들고서 방에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가 차려진 식사를 하려고 난로가 자리에 앉았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무릎으로 기어올랐으며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지요. 그러나 어느새 광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작은 침실이 보였고 그곳에서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어린아이가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뺨의 장밋빛은 사라지고 눈의 반짝임도 사라졌습니다. 괴지기가 일찍이 느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는 가운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의 어린 형제자매들이 작은 침대를 둘러싸고 모여들어 너무나 차갑고 무거운 아이의 자그마한 손을 잡았지만 그 촉감에 놀라서 물러서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아이는 잠대로 편히 쉬는 듯했으므로 어린 형제자매들은 아기가 죽었음을 알았습니다. 밝고 행복한 천국에서 형제자매들을 내려다보며
축복하는 천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림 앞으로 옅은 구름이 다시 지나가더니 주제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늙고 무력했고 주변의 자식들은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명랑하고 불만 없는 얼굴이었고 모두 난로가에 둘러앉아 눈을 반짝이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들었습니다. 천천히 평화롭게 아버지가 무덤 속으로 내려졌고 곧이어 그의 모든 걱정과 고난을 함께했던 부인 역시 그를 따라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보다 오래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자식들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무덤 위 잔디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슬프게 추모하며 돌아섰지만 비통하게 울거나 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식들은 다시 한번 바쁜 세상으로 섞여 들어갔고 다시 한번 불만 없이 명랑해졌습니다. 구름이 그림 앞에 자리를 잡고 교의지기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고블린이 커다란 얼굴을 게이브리얼 그럽에게 향하며 말했습니다. 게이브리얼은 아주 아름답다고 중얼거렸고 고블린이 맹렬한 눈빛을 보내자 어딘지 창피해 보였습니다. 이 불쌍한 인간아. 고블린이 경멸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고블린은 뭐라고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분노로 말이 막힌 듯 했습니다. 대신 목표물을 정확히 겨냥하여 유연한 다리 한 짝을 머리 위로 번쩍 들더니 게이브리얼 그럽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고블린들이 불쌍한 교의지기 주변으로 북적거리며 모여들더니 그를 가차없이 걷어찼습니다. 아첨꾼은 왕이 걷어차는 사람을 걷어차고 왕이 끌어안는 사람을 끌어안는 것은 이 세상의 한결같은 관습이지요. 좀 더 보여줘. 고블린의 왕이 말했습니다. 이 말에 구름이 다시 흩어지더니 풍성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대수도원 마을에서 반마일 정도 떨어지지 않은 곳의 현재 모습이었지요. 맑고 푸른 하늘에서 태양이 밝게 빛나고 그 빛 아래에서 물이 반짝거리고 기운을 북돋는 태양 아래에서 나무는 더 푸르고 꽃은 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물은 듣기 좋은 소리를 내며 잔물결을 일으켰고 나무는 잎사귀 사이에서 속삭이는 가벼운 바람을 맞으며 부스럭거렸고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노래하고 종다리는 높은 곳에서 아침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지저귀었지요. 네, 그것은 아침, 환하고 온화한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가장 가녀린 이파리도 가장 작은 풀잎도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개미가 하루를 시작하러 기어갔고 나비가 날개를 벌럭이며 따뜻한 햇볕을 듬뿍 쐬었습니다. 수많은 벌레가 투명한 날개를 펼치고 짧지만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사람이 앞을 향해 걸어갔고 모든 것이 밝고 찬란했습니다. 이 불쌍한 인간아. 고블린의 왕이 아까보다 더욱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다리를 다시 번쩍 들어 올려 교의직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고블린 신하들도
다시 왕의 본보기를 따랐지요. 구름이 수없이 모여들었다가 흩어지면서 게이브리얼 그럽에게 수많은 교훈을 주었고, 게이브리얼 그럽은 고블린의 발에 수없이 걷어차여 어깨가 쑤시고 아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줄어들지 않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노동을 해서 얼마 안 되는 빵을 사는 사람들이 유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연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가장 무지한 자에게도 끝없는 기쁨과 경쾌함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냥하게 길러지고 친절하게 가르침받는 사람들은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명랑하고 성미가 더 강한 사람들조차 무너뜨릴 만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마음속에 행복과 만족, 평화의 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의 창조물 중에서 제일 부드럽고 가장 연약한 여자들이 슬픔과 역경, 고뇌에 가장 굴하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 애정과 헌신이 부단 없이 솟아오르는 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보고 으르렁거리는 자들이 이 지구의 아름다운 표면에서 가장 역겨운 잡초임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과 사악한 것들을 대조해 본 결과 어쨌거나 이 세상은 아주 좋고 훌륭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마지막 그림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그의 감각에 내려앉아 그를 평온하게 재우는 듯 했습니다. 고블린들이 그의 시야에서 한 마리씩 사라졌고, 마지막 고블린이 사라졌을 때 그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날이 밝아 잠에서 깼을 때 게이브리얼 그럽은 교회 부속 묘지의 평평한 비석 위에 똑바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고리보들 술병이 텅 빈 채 놓여 있었고, 외투, 삽, 초롱이 밤사이 하얗게 서리를 맞은 채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앉아있는 고블린을 처음 발견했던 비석이 그의 앞에 꼿꼿하게 서 있었고, 어젯밤에 파던 무덤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게이브리얼 그럽은 자신의 몸이 진짜였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자리 일어나려고 할 때 어깨가 극심하게 아픈 것을 보니 고블린들에게 걷어차인 것은 분명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블린들이 비석 뛰어넘기를 하며 놀았던 눈 위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비틀거렸지만, 귀신인 고블린은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상황을 재빨리 이해했습니다. 게이브리얼 그럽은 등이 너무 아파서 힘을 끌어모아 겨우 일어선 다음 서리를 털어낸 외투를 입고 마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자신의 자매가 비웃음을 사고 가마가 의심을 살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서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교회 부속묘지에서 초롱과 삽, 고리버들 술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교회지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수많은 추측이 돌았지만 곧 고블린한테 잡혀갔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가 사자의 뒷다리와 곰꼬리를 가진 외눈박이 밤색말을 타고 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아주 믿을 만한 증인들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들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었지요. 새로운 교회지기는 앞서 말한 그 말이 하늘을 날아가다가
실수로 차서 떨어뜨린 교회 풍향기 조각을 자신이 1년에서 2년 뒤 부속묘지에서 직접 발견했다며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푼돈을 받고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10년쯤 뒤에 류마티즘을 앓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얼굴의 노인이 된 게이브럴 그럽이 누더기를 걸치고서 뜻하지 않게 다시 나타나면서 그 이야기의 신빙성이 흔들렸지요. 그는 목사와 시장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야기는 사실로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풍향기 이야기의 신봉자들은 한번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자 그 이야기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다 안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고 이마를 만지면서 게이브리얼 그럽이 네덜란드 진을 전부 다 마시고 납작한 비석에서 골아 떨어졌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게이브리얼 그럽이 고블린의 동굴에서 목격했다는 것은 그가 세상을 보고 더 현명해진 다음에 하는 말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풍향기 이야기는 당시에도 절대 널리 퍼지지 않았고 그 뒤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게이브리얼 그럽은 죽는 날까지 류머티즘으로 고생했으므로 이 이야기에는 적어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크리스마스에 셀쭉해져서 혼자 술을 마신다면 아무리 좋은 술이라 해도 게이브리얼 그럽이 고블린 동굴에서 본 것처럼 귀신은 절대 증명할 수 없다 해도 좋은 결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피기 클럽 여행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